염증이 심해져서 괄약근을 뚫고 이런 식으로 고름이 차게 되면은 항문 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문 농량이 바깥쪽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항문 안쪽에서부터 항문 피부까지 이렇게 길이 남게 되는데 이걸 치루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의사 신상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항문에 생기는 염증 질환 중 항문 농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항문 농량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항문 안쪽에는 이런 항문샘들이 돌아가면서 있고, 이런 항문샘에서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은 염증이 조금씩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고, 염증이 심해져서 괄약근을 뚫고 이런 식으로 고름이 차게 되면은 항문 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문 농량이 터져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항문 안쪽에서부터 항문 피부까지 이렇게 길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길이 생긴 상태를 치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루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전에는 항문샘 주변에만 염증이 있었다면은 치루가 있는 경우에는 치루기를 따라서 염증이 반복되게 되고, 괄약근 주변에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괄약근이 약해지게 됩니다. 항문 농량의 경우 심한 통증과 함께 증상이 갑자기 진행되는 급성 염증 상태이고, 치루의 경우는 통증은 항문 농량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지만 괄약근 주변에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만성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치루는 항문 안쪽의 항문샘에서 시작된 염증이 괄약근 사이를 뚫고 항문 밖으로 치루관이 생기는 걸 말하고, 치루관 주변 괄약근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치액이나 치열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치루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피똥 싼다. 방치해두면 치루길이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퍼지게 돼서 복잡 치루로 진행되고, 피똥 싼다. 괄약근 주변에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괄약근이 약해져서 주 변식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치루 수술은 이러한 치루관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건데,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루관을 완벽하게 절제해야 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하면서 괄약근 손상을 최소화해서 항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치루 수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치루 수술은 외과의사의 경험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의 경우 치액 수술만큼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무통주사와 함께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약간 아프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20년 외과 경력 우리 동네 외과의사 신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